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또영주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월간 강인. 우후! 월간 강인. 네, 뭐 무슨 얘기를 할지 이름만 봐도 딱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네네. 한 달 동안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돌아보고 앞으로 한 달 정도를 예상하는.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뭐 혹은 발렌시아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을 또 한꺼번에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벌써부터 망필이 보이죠? 아 왜? 네. 화제 만발. 아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뒷북 방송하다가 드디어 한 달을 돌아본다. 네, 많은 분들이 네. 생각할 겁니다. 네. 너희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4라운드 소시에다드전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올 시즌 라리가 4경기에 이강인 선수는 모두 모습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다만 2라운드 셀타비고전에서 호세가야 선수하고 좀 충돌이 있었죠. 프리킥을 놓고 네. 충돌이 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3라운드 우에스카전은 선발 출전이 아니었고 종료 직전에 출전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에스카전은 거의 뛴 시간이 부족했다. 네. 그리고 나서 소시에다드전에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막시 고메스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력은 여전히 안 좋다. 아, 네. 그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것도 많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남는 지난 한 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올 시즌 개막전 레반테하고의 발렌시아 더비에서 이강인 선수가 도움을 두 개. 네. 그러면서 산뜻하게 네.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시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일단 레반테전에서 승리하고 셀타비고전에서 패배하고 우에스카전에서 무승부 거두고 그리고 소시에다드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발렌시아는 4라운드까지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지금이 그라시아 감독 체제로 새롭게 리빌딩 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뭐 무난한 출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돼요. 여기다가 발렌시아가 로드리고, 페란토레스, 그리고 코클랭, 다니 파레오, 그리고 가라이까지 네. 주축 선수들이 뭐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영입한 선수가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하비 그레시아 감독이 최근 인터뷰 보면 영입 좀 해달라. 너무 필요하다. 약속과 다르다. 아니 경기 보면은 진짜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제 머시 감독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 면담 가자고 네. 해서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 그래도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네. 영입은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좀 잘 풀어서 해달라. 네. 진짜 필요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소시에다드전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대거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시에다드전 발렌시아의 선발 라인업 평균 나이가 23.3세였습니다. 진짜 젊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2001년생인데 이강인 선수 그리고 유누스 무사가 2002년생, 길라모니 2000년생, 티에리 코레이라가 1999년생, 여기다가 알렉스 블랑코가 1998년생. 네. 어린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고 이거는 바로 피터링 구단주가 원하는 그 구성 아니겠습니까? 프로세스? 경기력은 안 좋다. 네. 지금 피터링 구단주도 좀 뜨끔하는 게 발렌시아 내에서는 네. 이제 퇴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도 내야 되고 경기력도 올라와야 되는데 네. 영입은 안 해주고 있고 어린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성장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발렌시아가 고군분투하면서 그래도 4경기에서 2승을 챙겼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력에 비해 결과는 잘 갖고 오는 셈이다. 그라시아 감독이 뭐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젊은 선수들을 또 적극적으로 중용하면서 발렌시아가 기대하던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강인 선수 한 달을 좀 돌아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먼저 기록들을 좀 짤막하게 들어보자면은 일단 레반테전은 개막전 선발 71분 뛰면서 2도움, 키패스 4회를 기록했고 이 경기는 정말 빛났었죠. 네. 활약이 빛났었고요. 그 다음 셀타비고전은 2연속 선발이지만은 45분 만에 교체돼서 아웃됐다. 그러나 패스 성공률 100%. 네. 18개 가운데 18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중원과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뭐 잘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에스카전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즌 첫 선발 제외 11분밖에 뛰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경기가 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강인의 중요성이 좀 한번 대두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소시에다드전은 다시 선발로 돌아와서 70분을 뛰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9월 한 달 동안 경기 가운데는 제일 고전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오히려
우에스카전에서 선발 출전하지 못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했어야 되는데 네. 소시에다드전 모습 봤을 때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몸이 무거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 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셀타비고전에서 아니 전반 마치고 빼더니만 아니 우에스카전에서 선발해서 제외? 야 이거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뭔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좀 평가를 절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생겼는데 네. 소시에다드전에 선발 출전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계속해서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강인 선수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볼터치가 너무 없어. 아, 이 얘기는 네, 뭐냐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강인 선수를 보좌를 제대로 못해요. 네. 이것이 지금 발렌시아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올 시즌 라리가 4경기에서 매경기 점유율이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보통 40% 정도에서 40% 후반대였는데 네. 소시에다드전에서는 오히려 30%대였거든요. 그건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근데 네. 저는 소시에다드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전에 경기를 치르면서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차라리 라인을 내리자. 그래서 네, 조금 네. 더 역습으로 인해서 공격을 전개하자. 네, 네. 어차피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중원에서 앞으로 전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아예 라인을 내렸다가 한 번에 넘기면서 역습 위주로 가자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경기가 소시에다드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중원에서 볼을 좀 소유해줘야 됩니다. 다니 파레오가 떠난 다음에 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볼이 전진이 잘 안 되고 중앙 공격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중앙 쪽에 그동안 콘도그비아, 에스케르도 또는 콘도그비아, 라치치 이런 식으로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콘도그비아는 계속해서 주전으로 보이는데 에스케르도는 수비 쪽에서 볼을 빼앗기면서 실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드러냈고 라치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는 반면에 공격 전개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소시에다드전에서는 그동안 라이트백을 보던 바스를 네, 중원으로 올렸죠.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스가 시발점 역할을 해서 골 장면까지 또 연결이 네,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스가 아마 중앙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일단 솔레르가 돌아올 때까지는 바스가 중앙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티에리 코레이라가 라이트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비 라인의 불안감은 그대로 갖고 간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영입이 필수입니다. 중앙 쪽에 영입을 해야지만 그리고 수비 쪽에 영입을 해야지만 지금의 경기력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결과는 내용을 속일 수는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내용은 길게 보면 항상 결과를 끌어냅니다. 네. 내용이 좋은데 이 경기 패배했다? 다음 경기 패배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먼 훗날 보면 전체적으로 팀이 향상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볼이 많이 가야지만 이강인 선수도 온도볼 상황에서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막시 고메스에게 연결해주고 또는 측면으로 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할 텐데 볼 터치가 거의 한 경기당 20회 정도니 네. 이건 볼이 안 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강인 걱정할 때가 아니라 발렌시아 중원 걱정할 때다. 저는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라시아 감독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초반에 본인이 구상한 게 있을 텐데 해보니까 이게 지금 자원으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어느 정도 바로 직감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길게 중원을 좀 생략하고 단조롭거나 혹은 좀 실용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술을 좀 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강인이 약간 겉도는 혹은 경기에 크게 참여하거나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발렌시아가 이렇게 경기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갖고 가는 건 막시 고메스가 4경기에서 3골 넣었어요. 네. 잘해주고 있어요. 네,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1골씩 적립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바스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한 골 한 개의 도움. 네. 그리고 마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보다는 교체로 나왔을 때 네, 잘하더라. 네. 네, 개막전에서 교체로 나와서 2골 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를 본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중원 쪽에서 솔레르가 돌아와서 안정감을 구축하든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하든 네. 어떻게 해서든 중원을 좀 안정감을 갖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강인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그렇죠.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 이게 저희가 뭐 월간 강인이라서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발렌시아가 지금 제대로 좀 돌아가고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원의 보강이나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되 거기에 또 이강인 선수가 같이 더해져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가 되어야지 발렌시아가 원하는 그림, 주도하는 네.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하비 그레시아 감독이 아마 소시에다드전 전술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고 10월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발렌시아가 수비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믿을 만한 수비수들이 또 부상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 두 줄 수비를 펼칠 수밖에 없다. 그럼 공격을 전개할 때는 그냥 역습이다. 네, 측면 쪽 공간으로 넘겨주거나 측면 공격수가 끌고 가거나 그러면서 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한다. 이 얘기는 최대한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많이 늘리겠다는 계산으로 그렇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서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 준다면 네. 거기서 자신이 생각하는 축구를 구사하겠다는 게 지금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10월 프리뷰를 좀 해볼게요. 그 전에 9월을 일단 이강인 선수의 총평을 한번 아, 좀 하죠. 네. 네네. 일단 기록을 좀 보자면은 4경기에서 선발 3회. 네, 선발 3회였고 122분 출전했는데 평균 출전 시간이 49분이에요. 네. 이건 조금 아쉽죠. 네. 네네. 이게 네. 1라운드하고 4라운드 경기가 70분 정도로 네, 소화해서 네, 네, 그래서 네. 높아진 거예요. 네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공격 포인트는 이도움. 네, 그리고 터치가 평균 22.5회를 가져가는 가운데 이게 문제야. 터치가 너무 적죠. 너무 적고 네. 22.5회면 수아레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 20분 뛰는 동안 기록한 볼터차고 거의 비슷해. 네. 이게 패스 시도가 아니라 터치하는 게 굉장히 적은 S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키 패스는 평균 1.5회 총 뭐 6회를 기록했어요. 이런 데서 또 창의적인 그런 플레이가 돋보였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겠죠. 대단한 선수긴 대단한 선수예요. 네. 패싱 능력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또 패스 성공률도 그런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93%. 네, 굉장히 높은 기록을 기록한 반면에 평균은 좀 낮아요. 14.7회. 이거 터치하고 평균 패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거죠. 네. 네네. 이게 패스가 너무 적게 오니까 패스를 성공한 횟수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패스가 적게 온다는 것은 공격 쪽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가운데에서도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패스 성공률이 이 정도로 높다는 건 이강인 선수를 칭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뭐 조금 더 더하자면은 상대 진영에서의 또 패스 시도도 평균 8.8회였고 성공률도 81%로 굉장히 꼭 높은 편이었어요. 보통 네.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창의적인 패스를 많이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 중반대 후반대를 기록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지표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은 81%는 좀 고무적인 기록이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합이 2.3회, 뭐 75%니까 이것도 공격형 미드필더, 뭐 공격 수치고는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볼 수 편이죠. 있고, 네, 범실이 좀 많아요. 네, 포지션 로스트라고 하는데 4.5회. 전방에서 좀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도 이렇게 잃어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터치나 소유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은 조금 아쉬웠다. 네. 네, 그렇게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월 프리뷰를 좀 해볼게요. 10월 네. 일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경기는 3경기 정도 있는데요. A매치 기간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먼저 베티스와의 홈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비아레알과의 원정 경기, 그리고 엘체와의 원정 경기, 원정 네. 2연전이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네. 베티스하고 비아레알이 최근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헤타페에게 패배당하는 그런 네. 모습도 있고 비아레알은 바르셀로나에게 이제 얻어맞았죠. 네.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좋지는 않다 할지라도 네. 가장 잘 보강한 팀들이에요. 그렇죠. 전력 보강을 탄탄하게 했고 또 기대하는 감독들이 지휘봉을 잡았잖아요. 네.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티스는 페그니 네. 감독, 비아레알은 우나이 우나이 에메리 에메리 감독. 감독이 또 지휘봉을 잡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경기가 아닐까. 그리고 네. 사실 발렌시아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바라보기에는 전력 누수가 네, 많으니까 사실상 유로파 리그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유로파 리그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팀들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이강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해줘야 하는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상들을 해보자면 역시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만한 체력이 좀 필요하다. 네.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는 장면들도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런 출전 시간을 확보할 만한 또 활약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네, 지금 물론 2도움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지금 9월을 좀 돌아보면은 약간 들쭉날쭉 하잖아요. 네. 이런 꾸준한 활약들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 코너킥이라든가 프리킥 상황에서의 이 킥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중거리 슈팅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발렌시아가 무언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역습에 의해서 공격 전개할 때는 막시 고메스에게 마지막 순간에 밀어주는 타이밍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아니면 프리킥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게 공격 포인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달은 좀 아쉬웠지만 다음 달 10월 달에는 좀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공격이 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거리 슛도 빵빵 차보고 공격권이 이렇게 본인에게 들어왔을 때 확실한 임팩트를 남겨줄 만한 그런 적극성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 9월을 돌아봤을 때는 발렌시아 팬들 머릿속에는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이름이 각인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앙 쪽에서 공격 전개가 안 될 때 이강인이 풀어주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격이 잘 전개 안 되면 이강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이강인이 아예 그냥 마침표를 찍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 내가 공격을 전개했을 때 도움뿐만이 아니라 골도 넣을 수 있어, 아니면 득점계를 더욱더 많이 만들 수 있어, 이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